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수. 더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뭐 탱크 로리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왜 후쿠시마 원전수, 이 사고수, 이걸 왜 보유를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이걸 왜 보유를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공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료 자체를. 이게 인체에 미친 영향이 과연 진짜 없을까? 과연 일본이 발표한 수치가 믿을만 할 것인가? 근데 왜 솔직해지지를 못하고 오픈을 못하느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안녕하십니까. 센TV 시사반장 홍반장 홍수는 반장입니다. 지난주에 전기료 차등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올렸더니 당장 내 지갑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수, 이 문제를 오랫동안 전 세계인이 논란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가장 인접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또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 원 기자님, 네. 취재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인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정화를 통해서 바다에 방출하겠다라고 밝힌 사건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안 국가들도 지금 반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이게 위험하느냐? 뭐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하지만 저희는 오염수라고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한 60가지가 넘게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방사능 세슘은 삼중수소가 722배,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1556배가 넘는 방사선을 이제 내뿜는 게 이제 문제고, 이 방사선이라는 게 사실 소리, 냄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서운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도쿄전력이 지금 공개한 자료에도 세슘은 기준치의 무려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4,400배에 달하고 있죠. 기준치에 비해서 어떤 물질은 만 몇천 배나 나온다라고 발표하면 진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게, 일본이라고 하면 적어도 전 세계 국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라고 하면 스스로 서러워할 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국민들과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후쿠시마 원전수, 이 사고수, 이걸 왜 보유를 안 하고 싶어 할까요? 매주 문제는 2,000에서 한 4,000톤가량 오염수가 추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방류를 결정한 것도 너무 많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뭐 탱크 로리를 만들 수 없다. 처리만 잘 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공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료 자체를. 그렇죠. 그 정확한 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조사를 하겠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먹는 문제, 생선의 문제, 해조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를 활용해서 살고 있는 생태계, 또 산업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푸시도 하고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단 말이죠. 저렇게 끝까지
자기들 고집대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1등 시민, 1등 국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보니까 반감기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주장은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짧다, 상대적으로 12.3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게 인체에 미친 영향이 과연 진짜 없을까? 그리고 과연 일본이 발표한 수치가 믿을만할 것인가? 그 부산은 어쨌든 해양 도시, 이제 해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거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다 달려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관광 뭐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해운대 앞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검출됐다, 이거는 아주 큰 경제적인 타격이 제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사실 부산이라고 보는데, 당사자인 일본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그렇죠.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솔직해지지를 못하고 오픈을 못하느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의심을 그렇지. 우리가 가질 아니, 수밖에 없는 거 합리적인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되죠. 맞죠. 네, 공개를 하는 순간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럼 결국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이제 그럼 정부와 이제 부산시의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발생이 될 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상당히 이 부분이 전 정권에 있어서는 계속 부각이 되다가 이 정부가 바뀌고 그 6개월 가까이 좀 지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이제 이슈화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워낙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뒤처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부산광역시만이라도 좀 더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역할은 부산시가 중심체가 돼야 된다. 해운대구청장 4년 하는 동안에 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담당 부서에 자료가 내려와서 정결권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청장이 참여하는 것은 항의를 위한 모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대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최인접 국가인 부산광역시는 더 많은 원자력 관련 공무원들도 충원을 하시고 전문가들 조언을 듣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좀 더 확충을 통해서 문제점들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부산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통큰 부산시 행정이 되면 좋겠다. 오늘의 홍반장의 포인트. 대한민국 내에서도 부산광역시는 관광 중심이고 그리고 수산업 중심인 특수한 도시입니다. 해양 특별시로 만들자고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도 과음을 지르고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에서도 박수를 치는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은 모두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정부 상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사반장, 홍반장은 힘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주변 광역도시만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내에서의 협의체도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수로부터 망하는 부산,
위험한 부산이 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